이번에는 바닷속 점쟁이라 불릴 정도로 명석한 물살이죠. 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징어는 뭐 다리가 10개, 문어는 8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외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문어를 뜻하는 영어 옥토퍼스도 숫자 8을 뜻하는 말이라고요, 박사님. 라틴어의 옥토는 사실은 8이잖아요. 네. 그런데 8. 헷갈린 거죠, 우리가. 어. 옥토버 10월이잖아요. 옥토버는 10월이죠. 왜 8월이 아니고 10월이에요? 그거부터 그래. 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는 율리우스 달력을 만들 때 뭐 중간에 꼈느냐고 밀려나서 네. 실제로 라틴어는 8임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건 곽지식 작가와 했던 달력의 역사편을 보시면 그렇군요. 또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옥토라고 하는 옥토퍼스의 앞에 옥토 8개의 다리를 가진 놈 네. 얘기를 하자면 예. 이거를 우리가 팔완유라고 하죠. 네. 이 안에서도 진문어 속에 문어가 있고 문어 속에 낙지가 있고 네. 쭈꾸미 속에 쭈꾸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 문어는 동해에서 주로 나고요. 낙지는 남해에서 주로 나고요. 쭈꾸미는 서해에서 주로 나요. 그러네. 동서남해 이렇게 다 같은 파란육에도 불구하고 속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있네. 네. 예. 그런데 문어를 보면 이건 이제 문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는 게 네. 문어는 큰 놈이 있어서 대왕문어라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예. 대문어라고도 하고 네. 피문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문어 속의 문어입니다. 공식 명칭은 문어입니다. 그냥 문어. 네. 예. 그리고 작은 문어, 예. 돌문어라고도 하고 심지어 남해 쪽에 가서는 외문어, 외소하다. 예. 우리가 외문어. 한때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것도 외소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이런 문어 종류는 문어 속에 참문어입니다. 참문어. 예. 그래서 큰 거는 문어, 작은 거는 참문어. 참문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어 하면 이제 위협을 느낄 때 먹을 뿜고 튀는 소위 먹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어 이름 자체도 이 먹물과 연관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 전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옛사람들의 그냥 해학이죠. 예. 어떤? 근데 결론은 그 먹물과 우리가 말하는 붓에 찍어서 글을 쓰는 먹물과 네. 문어가 뿜어내는 먹물은 다릅니다. 근데 옛사람들이 이제 글게내 하는 줄 알고 예. 그럴 문자를 넣어서 문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해학스러운 얘기인데. 네. 근데 이게 지금쯤 와서 다시 조명할 만한 일이 돼버렸어요. 왜죠? 우리 언젠가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예. 뭐 승자를 이렇게 점치는 독일 월드컵인가? 예, 막 그런 거 했을 때 파울? 예. 그 문어가 나와서 실제로 그걸 맞췄다며요. 맞아. 그게 우연인지 진짜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영리한 생명체로 인정받은 거 분명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외계인으로 코스프레 할 때 보면 뭐 어디 그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외계인들은 머리가 막 그렇고 다리가 있고 막 그렇지 약간 좀 않습니까? 문어 두상이죠? ET도 그렇지. ET도 그렇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미래형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글을 깨친 문어가 두뇌가 인정받은 거 아닌가 세계적으로. 뭐 전래동화에도 옛날에 문어 같은 애들은 막 안경 쓰고 있고 교수님 넥타이 메고 있고 막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어에 대한 얽힌 사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연이? 혹시 OTT OTT. 보면 마이 옥토퍼스 티처라고 하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스토리 다큐, 리얼 스토리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육상 생물 중에 우리가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인간과 그 동물이 교감을 할 수 있어요.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하고 교감을 이루는 우리가 이렇게 기르는 그런 동물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가지수로 보면. 특히 해양생물은 더더욱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리얼 스토리 다큐였었어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효리 씨가 보고 유명해진 그 N으로 시작하는 OTT에서 나온 다큐라고. 근데 그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원래 그분도 이렇게 다큐를 찍는 아마 카메라 감독이었나 봐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매일 물속에 들어가면서 같은 개체의 문어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손과 손이 이렇게 만나 ET처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걔가 그때 물론 뭐 먹이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평생 배 타고 조사하고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연구실에서 분석해서 논문을 썼지만 예. 정작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나의 물살이들과 얼마나 교감을 가졌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죠. 네. 현직에 있을 때는 갈 수 없었지만 이제 뭐 은퇴를 했으니까 네. 뭐 내 돈 내고 내가 가면 되니까 네. 네. 지중해를 한번 가서 나도 저렇게 바닷가에 오두막을 하나 얻어서 거기 살면서 매일 물속에 들어가서 창대처럼. 저렇게 해양생물 하나를 좀 잘 꼬드겨 볼까라는 생각으로 지중해 바닷속 유학을 작년에 갔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문어입니다. 교감하셨나요? 접시에서만 만났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예, 지중해에서 만난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명 다큐멘터리인가 봐요. 황선도 박사님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어의 위장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냥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몸속의 위장이 아니고 위장하다 할 때 그 위장인데 문어가 위장술에 능합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알고 상식적이잖아요. 위장, 은폐, 엄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문어 피부에 뭐 크로마토포레스라고 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 세포에는 적색, 흑색, 황색 이런 색소 주머니가 있어서 네. 어떤 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들이 적절하게 배합되면서 몸의 피부색이 순간적으로 바꿔요. 다큐 잘 보시면 예. 갑자기 문어 표면이 네. 막 붉었다가 적색했다가 막 황색했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적이 오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숨을 일이 있거나 예. 뭐 이럴 때는 그 주변 색깔하고 비슷하게 인지를 해서 만드는 거죠. 보면. 카멜레온이네, 카멜레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심지어는 문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양동물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네? 이렇기도 하고. 그 모습을 흉내내서? 흉내내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 효과가 있나? 또 예. 다른 조개, 큰 조개를 들고 예. 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걸어가는 것도 저는 다큐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마임 전문가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쨌든 위험할 때 포식자로부터 피하는 방법으로 위장술을 또 은폐하고 엄폐하고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요거 궁금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징어는 다리라고 하는데 문어는 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 사람들이 명칭을 달리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의 시각, 사람의 관점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일단은 다리는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는 팔다리 역할 아까 분명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른 거는 팔. 어쨌든 다리로 움직이는 헤엄치고 하는 거고요. 네. 진짜 걷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발은 밟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을 밟고 문어가 걷는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오징어는 발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네.